과학은 항하다. 안녕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항하과학TV의 김하하 선생님이고요. 자, 이번 강의는 나머지 감각기관 2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 했고 귀 했어요. 이제 뭐 했을까요? 냄새가 나는데 바로 후각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피부감각, 그리고 또 뭐 있었죠? 눈, 코, 입, 귀, 피부감각, 입 안 했잖아요. 입, 혀 있죠, 혀. 혀에서 우리는 느끼는 맛들, 이런 것들, 바로 미각에 대해서도 학습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잘 쫓아오시고요. 선생님이랑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강의에서 만나요. 자, 우리 친구들 오프닝 보고 오셨죠? 항아쌤과 이제 후각, 미각, 피부 감각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요 내용 갈 거예요. 여기까지 조금 보여드리고, 자, 먼저 항아쌤과는 후각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거예요. 미각이랑 피부 감각까지 갈 건데요. 선생님 여기서 출제율 가장 높은 거는요? 비슷해요. 학교마다 앞에서 시험 문제 출제를 많이 뽑았다면 이 부분을 출제하지 않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후각이 나올지 미각이 나올지 피부 감각이 나올지 학교 선생님의 강의, 즉 수업을 잘 듣고 강조하는 부분 직전 대비해 주는 선생님도 있죠. 저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거 잘 보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항아쌤과 함께 후각에 대해서 먼저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출제 확률 50%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여기 보시면 우리가 자극의 물질이라고 하는 건 상태로 얘기할게요. 고체, 액체, 기체 중에서 무엇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자, 코에 물 들어가면 어때요? 아파요. 물 들어가면 안 되겠죠? 자, 우리가 냄새를 맡을 때 공기 중에 있는 냄새를 맡을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물질 중에서 상태에서 뭐에 해당이 될까요? 그렇죠. 바로 기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체액체 기체 중에서 후각에 자극을 일으키는 물질은 바로 상태 중에서 기체라는 거 써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극은 기체 물질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특징을 잡아볼 건데요. 가장 우리가 무슨 부분이에요? 예민한 부분이에요. 예민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화장실을 갔는데 냄새가 너무 심한 거야. 그런데 처음에는 똥냄새 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그 냄새를 점점 둔해지면서 안 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죠. 이걸 우리가 둔한 감각이 아니라 예민하기 때문에 피로를 잘 느껴서 감각이 무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실에서 실험할 때 저는 주의하라고 학생들에게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냄새 맡을 때 화학약품 중에서 코를 굉장히 자극하는 물질이 있기 때문에 코를 직접 대고 하다가 후각신경이 마비될 수 있으니까 주의해라고 합니다. 저 코를 바로 대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특징은 가장 예민한 감각으로서 쉽게 피로해진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게요. 자, 우리 꽃향기를 맡고 있는데 여기에는 코털 있죠. 여긴 먼지를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자, 후각과 관련이 없죠. 코털이 많으면 냄새가 안 나요. 아니요, 나아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데 중요한 건 이쪽 윗부분 있잖아요. 여기에 바로 후각 상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 상피세포는 혀에만 있는 거 아닌가요? 혀에 오돌도돌한 돌기 쪽에 있나? 공부 잘했는데 아니에요. 상피는 후각 상피도 존재합니다. 이 부분 있잖아요. 이 안에 후각 상피의 후각 세포가 있어요. 공부했죠? 시각세포, 청각세포 있어야 제가 각각의 감각을 담당해서 인지할 수 있듯이 냄새도 후각세포가 존재해야 되죠. 선생님이 최근에 독감이 걸렸었는데 냄새가 안 나던데요? 맛도 안 나고? 그래서 심한 경우는 이게 후유증으로 감각 손실이 되기도 한대요. 세포가 죽어버린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무서워요. 근데 저는 감사하게 다시 다 돌아왔어요.
그래서 맨 폭풍 검색하면서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막 이 생각했었거든요. 다행히 감사하죠. 자, 이렇게 후각세포 쪽에서 우리가 크게 확대하면요. 여기 있는 후각세포가 있고 보이시죠? 이렇게 세포가 있고 후각신경이 있고 이걸 타고 냄새를 인지하는 대뇌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외우지 마시고 그림을 이해해 보도록 합니다. 생물은 인체의 신비이기 때문에 의사가 되고자 하는 친구들은 생물 파트를 진짜 잘 하셔야 돼요. 자, 일단은 액체 물질을 인지를 해요. 경로는 어떻게 될까요? 자, 미안. 우리 여기 기체 물질이죠. 이걸 왜 액체라고 쓴 거야? 그쵸? 자, 우리 경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기체 물질을 인지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기체 물질을 인지해서 어디로 가죠? 그쵸? 후각 상피로 가요. 후각 상피에 뭐가 있죠? 후각 세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갈까요? 그쵸. 신경을 타죠. 후각신경을 타고 바로 여기로 가게 되죠. 대뇌 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학생과 바로 미각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학습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우리 혀를 딱 보면요. 혀 옆모습인데 그 부분에 이렇게 돌기가 있어요. 이걸 크게 확대하면 바로 이 돌기, 유두라고 해요. 튀어나온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 튀어나온 부분 쪽에 바로 맛봉울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안에 미각신경이 있고 신경을 타고 우리가 맛을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자, 말 그대로 맛봉우리에 맛세포가 있습니다. 미각세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각신경이 여기 연결이 돼 있어서 맛세포, 맛, 우리가 미각세포에서 그 맛세포에서 맛을 인지하고 신경을 타고 대뇌로 가게 됩니다. 자, 우리 미각이 바로 액체 물질입니다. 액체 물질이죠. 자, 우리가 코는 기체 물질이었고 미각은 액체 물질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각설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각설탕은 뭐죠? 고체죠. 바로 맛이 안 나요. 혀에다가 넣고 이걸 녹여줘요. 그러면 이게 액체가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단맛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액체 물질이 자극 물질이 되는 거고요. 경로를 따지기 전에 먼저 우리가 맛을 보면 우리가 감기가 심하게 걸렸을 때 코가 막히면요. 맛을 인지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독감 얘기를 했듯이 똑같은 거예요. 자, 우리가 맛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4가지 쓴맛, 신맛, 짠맛, 단맛, 감칠맛까지 5개가 있어요. 감칠맛은 고기국 같은 경우에 혀를 감도는 맛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4가지는 쓴신쩐던 이게 항팁이야. 쓴신쩐던 이거 학교에서 수업하니까 애들이 막 따라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중국어 같아요. 뭐든 어때요? 외울 수 있는 방법이면 재밌게 해드리죠. 쓴신쩐던 쓴신쩐던 우리가 약을 먹을 때 왜 쓴지 알아요?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이 바로 앞에 바로 쓴맛이기 때문입니다. 가루약 장난 아니죠. 표면적이 넓기 때문에 쓴맛을 더 잘 인지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짠맛을 엄청 잘 느끼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혀 전체입니다. 그리고 양옆에 보이시나요? 여기 이렇게 여긴 쓴맛, 여기는 짠맛, 여기는 단맛이에요. 신맛은 여기에요. 신거 여기가 그러면서 여기 신거 레몬 먹어보세요. 이쪽에서 자극을 느끼죠. 그래서 혀 부위에 따라 맛을 느끼는 정도가 다르다라는 걸 인지하시고요. 혀 전체를 감도는 맛을 우리가 감칠맛이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이걸 많이 안 알려주는 학교가 있으니까 학교에서 이걸 수업을 안 했다 그럼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검정고시는 좀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또 따로 학습하고 있는 우리 성인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상식적으로 알고 좀 유식하게 얘기하면 어깨 뽕 올라가겠죠. 자, 이렇게 했고요. 이제 학생과 마지막 감각기관 피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는 무엇이다? 피부는요. 바로 그거죠. 피부. 우리가 촉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피부가 사실은 겉에 표피가 있고 그리고 안쪽에 진피가 있어요. 진짜 피부라고 해서 진피가 다치게 되면요. 흉이 지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피부 이렇게 보시면 피부를 여기 그리고 안쪽에 쫙 보시면 감각신경이 있어요.
그래서 감각신경에 있는 우리가 여러 가지 점들을 볼 수 있는데요. 온점, 따뜻함 느끼고, 압점, 누르는 힘 느끼고, 촉점, 아이 따가워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냉점, 차가운 거, 그리고 통점, 뭐 통점이 아이 차가워, 그리고 촉각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로에서 부등호 보이시나요? 가장 감각점이 많은 게 가장 우리가 느끼고 예민한 부분이에요. 통점이 가장 세요. 선생님이 아기 낳을 때 정말 고생 많이 했거든요. 36시간 반 통증을 그대로 무통도 안 맞고 그대로 조선시대로 가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과학적이가 알려주겠다는 일념하에서 진짜 다 피부로 느꼈는데, 그래서 제가 아이 하나만 낳고 안 낳습니다. 너무 힘들었던 거. 그래서 죽을 뻔했기 때문에, 죽을 뻔했다라는 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이거 위험하다, 사망할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의사가 투입이 됐었어요. 그건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통압, 촉냉, 온 외워볼까요? 통압, 촉, 냉, 온. 여기는 점을 쓰시면 돼요. 통점, 압점, 촉점, 냉점, 온점입니다. 이게 감각점이 많기 때문에 훨씬 더 통점을 잘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촉점을 뭐 앞점이나 이런 것들이 얘 통점에 비해서 좀 촉점 한번 볼게요. 손가락이 이게 다 다른데 여기 한번 이렇게 눌러봐. 해보세요. 딱 같이 해봐. 두 손가락으로. 몇 개로 느껴요? 예민한 친구들은 두 개로 느끼지만 대부분은 눈 감고 하면 하나로 느낍니다. 근데 입술에 이 똑같은 거리로 두고 이렇게 해보세요. 우리가 이게 탐구에서 많이 하는데 두 개로 느끼죠. 그래서 입술이 굉장히 감각이 많이 뛰어난 부위입니다. 여기랑 여기랑 같은 거리인데 왜 얘는 두 개로 느끼고 얘는 하나로 느낄까요? 감각점의 분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훨씬 더 입술이 많아요. 특징, 부위에 따라 감각점 분포가 다르다. 그래서 감각점이 많을수록 예민하다. 그래서 우리가 인지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수술할 때 마취합니까? 안 합니까? 위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해요? 마취하죠. 왜 그래요? 내장 기관에도 감각점이 분포하니까 통점을 느끼는 거예요. 아시겠죠? 가끔씩 내장 기관에 분포하는가? 라고 했을 때 분포 안 해요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마취를 안 하고 그냥 절개하죠. 무서워. 그죠? 자, 우리 경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 자극이 있어요. 피부 자극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 어디로 가죠? 아까 감각신경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자, 피부 감각점으로 가는 거예요. 피부 감각점. 그래서 어디로 가죠? 신경이 있어야 돼요. 이거 되게 단순해요. 얘는 피부는 피부 감각신경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대뇌에서 이거 뭐다? 라고 감각을 인지하게, 피부 감각을 인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항아쌤과 피부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출문제 가야겠죠? 자, 그림은 귀의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다. 귀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A가 뭐죠? 써볼까요? 고마. B는 뭐예요? 귓속뼈죠. 귓속뼈. C는 고리인데 반만 고리죠. 반고리관. E는 달팽이관. 자, 갈게요. 옳지 않은 겁니다. A는 고막으로 소리를 모으는 역할을 한다 라고 했는데요. 소리를 모으지 않죠. 소리를 모으는 건 뭐였죠? 귓바퀴였죠. 귓바퀴. 자, 고막 선생님이 여기서 알려드렸잖아요. 고막 예전에 어디서? 앞강에서. 자, 보여주면 고막은 소리에 의해 최초로 진동하는 얇은 막이라고 얘기해야 되겠고, 귓바퀴가 소리를 모은다 라고 얘기했고, 귓속뼈가 바로 증폭을 담당한다고 얘기했죠. 다시 돌아가요. 보여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앞에 건 맞지만 되게 틀려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거 1번. 자, 이 부분은 달팽이관으로 청각 세포가 있고 소리 자극해서 대뇌로 전달한다. 경로까지 맞죠? 자, C는 평형, 몸의 평형을 담당한다라고 했는데 평형 감각기관 맞죠? 회전과 관련 있고 중력과 관련 있고 모두 다 평형입니다. 그쵸? 맞아요. 자, D 부분 보이시나요? D는 안 썼다. 전정기관이죠. 전정기관이 아니라 전정기관이죠. 전정기관.
여기가 귀인두관이고 기온은 없죠. 자, 그래서 중이와 외부의 압력을 갖게 조절한다. 이건 뭐였어요? 귀 속 뼈였죠. B죠. X입니다. 쉽지 않았어요. 의미를 다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B는 귀 속 뼈로 고막의 진동이 증폭된다. 맞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거 X친 거 어디 있죠? 1번, 4번이었어요.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기 때문에 1번과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학생과 공부 잘하셨나요? 고생하셨습니다. 자, 한 학생은 일본 갔다 와서 다시 촬영해 보도록 할 거고요. 여기가 학습하는 공간이어서 브이로그로 올려도 될지를 잘 결정을 못했어요. 그래서 쇼츠로 간단하게 올려드릴까? 아니면 채널을 다시 팔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자, 일단은 좀 촬영해보고 우리 친구들에게 가끔씩 소식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아이 공부하느라 고생하셨고 모르는 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래요. 자, 과학은 항하다 항하과학TV에서 다음 강의에서 만날게요. 안녕!